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광주의 5월이 더 이상 광주만의 5월이 아니란 걸 일깨워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을 참혹하게 구타하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80년 광주. 날아오는 총탄에 울면서 묻고 그리고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지만 분연히 다시 일어난 광주 시민.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광주의 5월을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독재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이 땅에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 광주의 5월은 광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대구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었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5월이 된 겁니다. 존경도 하고 자랑스러우고 너무 감사도 하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부정한 권력이 야망과 광기로 내달릴 때 시민의식과 민주 역량을 보여준 광주 시민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계엄군에게도 진실과 화해를 위해 용기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핵심 책임자에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5월은 지난 시간 동안 왜곡을 당하는 등 굴곡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5월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잇따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기념식 참석 인원이 제한됐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어서 5.18 묘지는 유력 정치인들로 문전성시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념식에 초청받은 여야 각 당의 대표는 물론 참석 인원 제한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유력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의 관심 속에 오후 늦게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이낙연, 정세균 두 경쟁자의 개헌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우리 국민들의 부zul미, 띠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얀마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5월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광주 정신은 검찰개혁이고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 여러분 또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광주묘역을 찾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5.18 정신을 우리 후대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미리 5.18 묘지를 다녀갔고 윤석열 전 총장은 예상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5.18을 전후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데다 대결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권 주자의 광주행이 빈번해졌고 세간의 주목도는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벌써 4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계는 아직도 80년 5월에 멈춰서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참배에 나선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오늘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어김없이 자식의 무덤 앞에 선 어머니. 41년 전 허망하게 잃은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목 놓아 부릅니다. 이 세상에 못한 일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이었던 아들 고 김경철 씨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숨지며 5.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산 일 생각하면 기가 막혀. 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5월달 됐지만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 이룹니다.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에 결국 숨지고만 남편이자 아버지에겐 유족들이 절을 올리며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왼쪽을 못 쓰셨어요. 반신불수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셔서. 기념식이 끝난 뒤 5.18 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모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객들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1년 전에 그 영령들이 참 이런 숭고한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후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는 장소이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참 감명이 깊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공법단체 설립을 두고 5.18 구속 부상자회와 대립하고 있는 일부 이미단체 회원들이 문흥식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주 5.18 직전 광주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의 현장 육성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해드렸었죠. 평화적인 민주화 성회에선 라디오 가게 주인과 같이 평범한 시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잔인한 조준 사격이 벌어지기 직전 뜨거웠던 광주의 육성을 홍진선 PD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 학생들이 정문을 뚫고 나갑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로 나서도 죽기로 그리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성사시킨 민족 민주화 성회. 전남대학교 통합생이랑 박관영이 나가지고 지옥소임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집회를 진행했던 주인공은 23살의 전남대 학생 문석환 씨입니다. 옛날 목소리구나. 젊은 날 품었던 비장했던 각오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어도 좋다. 다음 날에도 민주화 성회는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이번에는 평범한 광주의 시민들이 스스럼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광주시 서구 서일동 81번지에서 라디오방을 하고 있는 의계 시민으로서 오늘 내 자식과 같고 내 형제와 같고 내 손자와 같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민주회복을 위해서 투쟁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의의 말씀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식 같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목소리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네가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소위 민주회복을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영스럽게 생각한다. 시민들의 응원은 자발적이었고 열렬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햇빛을 마시며 오늘부터 수고하고 계시는 대학생 여러분에게 경의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했던 당일 한 여고생은 선생님께 남기는 글을 전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제자들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 또 우리는 이런 모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또 다른 청년은 이제 5.18을 기록하는 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기자가 담아낸 이 육성 테이프는 5.18 기록관에 전달됐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 날 일어나가지고 5월 27일 날 끝난 게 아니고 이미 14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낡은 테이프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날 광주의 함성은 4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80년 5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광주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79년 부마 항쟁 이후 신군부의 집중 타깃이 됐던 부산에서도 민주화를 외치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처럼 부산에서도 민주화 투쟁이 있었던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MBC 류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C가 입수한 80년 5월 2군 상황일지입니다. 5월 18일 저녁, 대학생들의 남포동 부영극장 앞 시위가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저녁엔 부산대 철학과 3학년 김영 씨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유인물 200장을 살포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80년 5월 18일, 19일 시위는 그동안 구술로만 전해졌을 뿐 군 기록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니까 제법 그 당시 젊은 대학생이 쓸 거는 다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기록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이후 신군부의 광주 학살은 부산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4일 기록엔 광주 애국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을 처단하라는 유인물이 시내에 뿌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마 항쟁 때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생과 천주교 사제단의 시위 계획도 기록됐습니다. 5월 19일입니다. 그날이. 광주에서는 막 시위가 격화돼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부산의 80년 5월은 공포 속의 침묵이었습니다. 7개월 전 부마 항쟁에 대해 초동 진압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했던 신군부가 80년 초 전국적인 투쟁 열기가 고조되자 가장 먼저 부산을 예의주시했기 때문입니다. 영장 없는 인신구속, 마구잡이 예비검속으로 부산에서만 최소 7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광주에서 26명이 예비검속된 것에 비추어 보면 신군부가 부산을 집중 타격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에 가두 시위를 조직하거나 지도할 수 있을 만한 대학생들이 대거 예비검속으로 체포됐었고 다른 사회 조직이 아직까지 가두 시위를 조직할 정도로 성장되지는 않았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 부산의 5.18은 분명 존재했던 겁니다. 부산은 빠지지 않고 그 저항에 참여했다. 4.19 때도 그랬고 부마항쟁 때도 그랬고 또 5.18 때도 그랬고 그게 저는 부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의 34개 초중고교가 재량 휴업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317개 초중고교 가운데 11%인 34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5.18 당일이 계기 수업에 적합하고 코로나 여파로 부족한 수업 일수 등을 고려해 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메이 펠로우 1기로 연극인 장도국 씨가 선정됐습니다. 메이 펠로우 선정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에 앞장서서 맞서온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인 장도국 씨를 메이 펠로우 1기로 선정하고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